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지금입니다. 네, 이제 정규 시즌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플레이오프가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주간의 이제 대장정이 끝이 났고, 32개 팀 중에 이제 18팀은 이제 시즌이 끝났고, 이제 14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판 승부를 펼쳐지는 약 한 달여간의 여정을 통해서 2025 시즌 우승팀이 결정이 될 예정이에요. 18주차가 끝난 상황에서 떨어진 팀들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건, 그리고 이제 이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뭐 플레이오프 진출과 별로 이제 관계없는 경기를 했던 팀들 간의 경기는 좀 제외를 해놓고 플레이오프 마지막 티켓이 좀 걸려 있었던 그런 경기들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는 이제 NFC의 1번 시드 경쟁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단판 경기였는데, 어, 서부지구 우승 그리고 이제 NFC 컨퍼런스 전체 1번 시드가 같이 걸려 있었던 아주 큰 경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 시애틀이 이제 13대 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나란히 6연승을 달리고 있었다는 이제 공통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7개 쿼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막이 이제 중계 중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아주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나이너스였고, 반면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실점 허용 지표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어떤 창과 방패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진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크리스천 맥카프리를 57 스크리미지 야드로 봉쇄를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시애틀이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허용을 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이제 경기당 한 120에서 130 스크리미지 야드를 이제 평균적으로 해주던 선수인데 이제 그 생산성을 절반으로 이제 제어를 했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공격 흐름을 제어하는데 아주 좀 용이했던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뭐 크리스천 맥카프리뿐만 아니라 나이너스 팀 전체를 퍼스트 다운 9개, 토탈 야드 173야드, 서드다운 컨버전 11번 시도 중에 2번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타임 오브 포지션도 거의 뭐 22분밖에 안 줬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시애틀이 많이 가지고 왔던 경기였습니다. 뭐 디펜스의 힘으로 이제 나이너스 전체를 막아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시애틀의 핵심 수비수인 레너드 윌리엄스가 그 프랜차이즈 이제 전설 중에 하나가 된 리전 오브 붐에 대한 이제 리스펙을 밝히면서도 올해 시애틀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별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팀 내부적으로 이제 다크사이드라는 별명으로 뭐 자신들의 디펜스를 뭐 명칭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다크사이드가 시애틀의 이제 프랜차이즈 두 번째 슈퍼볼 우승까지 힘을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격에서는 이제 다놀드가 패스 성공률도 꽤 높았고, 어쨌든 턴오버 없이 이 중요한 경기를 잘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년 네. 전을 생각해보면 바이킹스 시절에 이 정규리그 마지막, 그다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맞았었던 바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부분에서 훨씬 개선된 모습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러싱 공격 쪽에서도 이제 39번의 공격 시도 180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태우는 데 성공했었던 시애틀 시옥스였고 이게 타임 오브 포지션에서 이렇게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끌려가는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초조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케네스 워커가 16번, 이제 자크 샤모네가 17번의 러싱 시도를 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또 체력까지 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 이날 경기 이제 유일한 터치다운이었던 자크 샤보네 27야드짜리 터치다운 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반면 이제 라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볼까지 쭉 홈 경기를 치를 수 있었던 기회를 이제 놓쳤고, 이제 램스가 카디널스에게 또 승리를 하면서 이제 5번 시드 자리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음. 6번 시드로 이제 플레이오프를 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뒤이어 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이글스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패배만큼 뼈 아팠던 건 이제 쿼터백 브록 퍼디가 마지막 장면, 상대 수비에게 태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른손 엄지 쪽에 이제 피가 나고 왼쪽 어깨 부상까지 당했다고 해요. 플레이오프 출장 자체는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뭐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다행인 건 이제 뭐 던지는 어깨 쪽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만약에 이제 브록 퍼디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맥 존스가 올 시즌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너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은 뭐 퍼디가 다음 경기에도 나서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제 전달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와일드카드 나오는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음. 다음은 이제 NFC 2번 시드, 그다음에 3번 시드 경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NFC 2번 시드를 노리는 이제 베어스 그리고 이글스 두 팀 모두 이제 마지막 주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승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두 팀 간에 이제 맞대결에서 승리를 했었던 베어스가 이번 시드를 가져가게 됐고요. 베어스가 이제 라이언스와의 홈 경기를 펼쳤었는데 이번 시드 확정을 위해서 주전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만 3쿼터까지 무득점에 그치면서 16대 0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기를 했고 4쿼터에 터치다운 두 번,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두 번 모두 성공을 하면서 단숨에 동점을 만든 이후 그리고 이제 케빈 바이어드의 시즌 7번째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렇게 베어스가 이제 분위기를 탄 이후에 역전까지 만들어내면서 자력 2번 시기드 확정을 짓는가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공격이 3앤아웃으로 좀 허무하게 끝났고, 고포의 패스가 아몰라의 26야드짜리 캐치로 완성이 되면서 단숨에 이제 필드골 레인지까지 라이언스가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끝내기 필드골로 지구 라이벌의 발목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뭐 이날은 뭐 케일러 윌리엄스의 4천 패싱 야드도 무산이 됐고 벤 존슨 감독의 라이언스 상대 첫 승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드까지 놓쳤다라면 사실 좀 찜찜한 정규 시즌 마무리가 될 뻔했습니다만 동시간대 열린 경기에서 이글스도 패배를 하면서 어찌됐든 이번 시드 자리를 좀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주전들을 투입했던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했던 이번 시드 자리를 결과적으로 지켜냈다는 거는 베어스에게는 그래도 좀 위안거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전 기준으로 자력으로 이번 시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전 쿼터백 제일런 허츠를 비롯해서 이제 다수의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좀 부여를 했어요. 음, 그러면서 닉 시리아니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시드는 자신이 개런티할 수 없지만 선수들에게 휴식은 내가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뭐 시드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확실한 어떤 소득,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의 재충전 이거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네,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분명 뭐 시즌을 치르면서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선수들에게 휴식을 보장을 해줬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플레이오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게 뭐 글쎄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베어스가 패배를 했으니까 뭐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이제 3번 시드로 가면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커스 대신 나이너스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2번, 3번의 그 차이가 좀 커 보이죠. 상대해야 되는 팀들의 어떤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쩌겠어요. 나이너스를 상대로 다음 경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글스는 사실은 어,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뭐 음. 대부분의 전력이 이제 유지는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컨디션, 그다음에 에너지 레벨만 잘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뭐 어떠한 강팀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확실한 휴식을 취하고, 일단 강팀 나이너스를 이제 홈으로 불러서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NFC 4번 시드 경쟁. 굉장히 좀 재밌게 흘러갔었던 4번 시드 경쟁이었는데,
일단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우리 시간으로 어, 일요일에 경기를 치렀었죠. 사실 이 경기를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이기더라도 애틀랜타 펠컨스가 또 이제 뉴올리언스에게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겨놓고 봐야 되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였는데 일단 이겼어요. 1쿼터에 이제 케이드 호튼의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이제 10대 0까지 앞서 나갔던 벅스였고, 경기 내내 이제 상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싱 공격을 19야드로 묶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또 음, 턴오버도 3개나 유도를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어쨌든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펜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라이스 형이 뭐 그렇게 나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은 아니지만 이 리코 다우들의 펌블 상황에서 리커버리 시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이것이 다소 좀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음, 과거 이제 펜서스가 마지막으로 슈퍼볼을 갔었던 아마 2015년에 이제 그 슈퍼볼에서 이 당시에 펜서스의 쿼터백이었던 캠 뉴튼이 비슷한 장면을 연출을 했던 것이 또 소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거리들이 좀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때로는 이제 몸을 사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맞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하지만 음. 이런 18주차 경기 같은 팀의 한 시즌의 성패가 걸린 경기 혹은 뭐 플레이오프 같은 경기에서는 조금 더 터프함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어쨌든 뭐 지구 우승의 향방은 그 다음날 열린 뉴올리언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에서 결정이 됐는데 전반전에 펀트 블락 그리고 필드골 미스 등을 통해서 공격권을 유리한 포지션 잡았던 펠컨스가 경기를 앞서 나갔었고 4쿼터 이제 디알 포드의 결정적인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었던 펜서스와 버커니어스, 펠컨스의 3자 동률의 경우의 수가 나왔었고 결국 이제 3자 간의 맞대결에서 앞섰던 펜서스가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어졌고요. 펜서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10년 만에 슈퍼볼에 갔던 그 시즌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뭐 8승 9패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체면이 좀 구겨진 지구 우승이긴 합니다만 음, 어쨌든 그년에 뭐 리그 최하위권을 전전을 했었던 이제 펜서스를 생각을 하면 음,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성과고 팬들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FC 4번 시드 경쟁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사실 AFC 쪽은 이제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시드 순위가 좀 바뀔 수 있었던 그런 여지도 있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시드 경쟁이 사실 유일하게 좀 중요했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위놀고 홈 경기에서 소문난 잔치 정말 먹을 게 넘쳐났던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오프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경기였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상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도 한 절반 이상의 경기는 뭐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거나 뭐 승패가 어느 음, 정도 예측이 됐던 대로 그대로 결말이 나는 뭐 경기들도 사실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음, 시간이 지나도 플래시백 영상으로 나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또 그런 명승부들이 이제 종종 나오곤 하는데 이날 이제 볼티모어와 피츠버그의 마지막 경기도 아마 시간이 꽤나 흘러도 두 팀이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런 멋진 명승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양팀 모두 이제 후반에 좀 공격이 불타오르면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경기 양상이 이어졌고 특히 이제 마지막 4분 정도를 남겨놓고 리드가 3번이나 바뀔 만큼 양팀 공격 선수들의 경기 후반 집중력이 대단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를 결정지었던 건 키커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장 가라 연장 가라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경기 종료 2분 20여 초를 남겨놓고 이 레이븐스의 제이 플라워스의 64야드짜리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레이븐스가 리드를 잡은 뒤에 곧바로 에런 로저스가 1분 25초 만에
켈빈 오스틴에게 또 한 번의 제역전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켰어요. 이제 음. 그러면서 피츠버그가 이제 2점 차 리드를 잡았고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을 시키면 이제 석점. 그러니까 필드골로는 바로 역전을 당하지 않는 조금 안전한 위치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 보스웰의 엑스트라 포인트가 실축이 되면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더 재밌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 보스웰이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축하는 순간 이제 연장은 없어진 거였죠. 예, 연장은 없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유 있는 시간 그리고 타임아웃 3개를 가지고 레이븐스가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시간이 거의 50몇 초밖에 안 남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필드골 레인지까지 들어가서 필드골만 성공을 시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어, 스틸러스의 수비진이 좀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포스다운 컨버전까지 이제 몰아놓은 상황이었어요. 포스 앤 세븐 상황에서 라마 잭슨이 빅플레이 한 방을 만들어내면 순식간에 이제 필드골 레인지 안쪽까지 들어온 레이븐스였고 2초를 남겨놓고 이제 타임아웃을 부른 이후에 루키 키커 타일러 루프가 44야드짜리 필드골을 차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이제 벗어나면서 와이드 라이트가 되면서 그대로 이제 스틸러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2018 시즌이었나요? 베어스의 키커였던 코디 파키가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제 다 이겨놓은 경기 와이드 라이트 차가지고 이제 그대로 광탈했던 경기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레이븐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쉽지 않은 시즌이었고 이 경기도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잘 싸웠는데 이제 마지막 킥 미스 한 방으로 이제 탈락을 하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한 것이 이제 꽤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븐스 하면 사실은 한 십수년간 이 키커와 관련해서는 항상 안정감이 있었고 큰 이슈 없이 잘 해왔던 이 저스틴 터커라는 선수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레이븐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키커 이슈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됐다는 것이 조금 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도 이제 저스틴 터커가 좀 많이 그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3쿼터 초반에 카일 해밀턴 선수가 컨커션으로 빠졌던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수비가 무너지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는 이제 카일 해밀턴이 있었더라면, 킹 미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일 해밀턴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레이븐스의 수비진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달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 순간 임팩트 때문에 이제 다소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데릭 헨리는 이제 전반에만 100야드를 돌파하면서 어쨌든 경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라마 잭슨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이날 경기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후반에 이제 그래도 클러치 상황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아 그래도 괜히 이 선수가 MVP를 받았던 경력의 쿼터백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좀 보여줬던 그런 경기이기는 했습니다. 뭐 내년 시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발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역시나 이제 MVP급의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경기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이제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탈락을 하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경기를 끝으로 레이븐스가 존 하바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레이븐스에서 18년 동안의 이제 감독 생활을 했었던 뭐 초장수 감독 중에 이제 한 명이었는데 이번 시즌을 끝으로 레이븐스를 떠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 레이븐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2012 시즌 이후에 우승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갔을 때도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라마 잭슨의 전성기를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다. 분위기 전환을 원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긴 해요. 그뭐 하바 감독의 이제 커리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2008년에 이제 레이븐스에 부임을 했고 정규리그에서 180승을 거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13승 11패,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12회 진출,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4회 진출, 그다음에 이제 슈퍼볼 48에서 우승을 했었던 이제 그런 아주 유능한 감독이었고, 뭐 레이븐스의 역사가 계속 될 텐데, 그 아주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회자될 만한 굵직한 커리어를 남긴 감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전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감독이죠. 올해 좀 삐끗해서 플레이오프에 못 가긴 했습니다만 최근 4년 동안의 성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팀을 플레이오프에 끌고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팀을 찾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좋은 감독 구하기가 워낙 쉽지 않은 이제 NFL 무대다 보니까 검증된 감독이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존 하바 감독이 다음 팀을 찾는 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경질 뉴스가 뜬 이후에 뭐 몇 시간 만에 에이전트에게 뭐 여러 팀의 전화가 왔었다라는 뭐 루머도 있던데, 그리고 뭐 자이언츠가 이 조나바 감독을 좀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프 시즌에 하바 감독이 어느 팀의 사령탑으로 옮겨가게 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후임으로는 이제 뭐 지금 차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제스 민터, 램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크리스 슐라 뭐 이 두 코디네이터가 지금 레이븐스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감독을 찾아야 되는 팀들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예. 뭐 누가 이제 감독으로 오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레이븐스의 한 시대가 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이제 유력한 감독 후보들 입장에서도 레이븐스는 꽤나 구미가 당기는 팀이라고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감독을 경질하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찾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감독 교체를 하는 팀들의 전력은 좀 하위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레이븐스는 사실 이번 시즌 뭐 부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것이지 사실 하위권 팀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강한 전력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곧바로 좀 성적을 내고 싶은 좀 유능한 감독 후보들에게는 꽤나 좀 가고 싶은 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이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분명 있는 그런 자리겠죠. 음. 뭐 어쨌든 이제 레이븐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스틸러스 얘기로 넘어가 보면 스틸러스는 이제 DK 메커프가 마지막 두 경기에 못 나왔잖아요.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나서질 못했었는데 없는 상황에서도 에런 로저스가 정말 로저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스틸러스가 본인을 데려왔는지는 확실하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쿼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라마 잭슨과 에런 로저스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는 이 클러치 플레이들의 향연? 이런 것들은 NFL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백 케니스 게이네를 러닝백보다는 이제 리시버처럼 활용을 했던 장면들이 또 결과적으로는 잘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일이 8번의 캐치, 64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또 요소 아주 피츠버그의 공격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장 캐머런 헤이워드가 수비팀뿐만 아니라 뭐 이날 공격팀 스냅도 받고 스페셜팀 스냅도 받고 정말 뭐 수비 공격 스페셜팀 가리지 않고 스냅을 받으면서 노익장을 과시했던 모습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형이 밀어주고 동생이 들어간 투시 푸시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스틸러스는 상대의 실수를 잘 이용을 해서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디비전 우승을 차지하는 또 그런 기쁨을 맛봤고, 사실 뭐 패했더라면 이제 DK 메칼프의 어떤 징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뻔했는데, 일단은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그 과오들을 좀 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메칼프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돌아올 예정인데, 어쨌든 또 많이 쉬었고 팀에 민폐를 끼쳤으니까 돌아와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해프닝으로 좀 지나갈 수 있게 된 상황이죠. 어쨌든 뭐 못 뛰는 만큼 DK 메카프도 본인이 플레이오프에서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5번 시드 텍산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메카프가 돌아오는 만큼 이제 플러스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휴스턴의 수비가 또 막강하기 때문에 에런 로저스에게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탈락한 팀들 위주로 이제
간단한 뉴스들을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굵직한 뉴스가 나올 만한 그런 시즌이 아니죠. 보통 이제 감독이 경질됐다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마이애미 돌핀스가 마이크 맥데니얼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4년 동안 팀을 이끈 이후에 이제 결국 경질이 됐는데 뭐 첫 두 시즌은 성공적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못하면서 해임이 됐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팀에서 더 좋은 쿼터백을 만나면 뭐 또 플레이오프로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뭐 시사하는 뭐 그런 인터뷰도 있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감독이 먼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제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란 글렌 감독이 경질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유임으로 결정이 났죠. 그리고 이제 벵갈스 같은 경우에도 잭 테일러, 디펙토 GM인 이제 듀크 토빈을 유임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에런 글렌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해였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잭 테일러도 결국에는 이 조버로우의 부상이라는 좀 막을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 같은 뭐 이슈 때문에 이제 벵갈스의 성적이 안 좋아졌던 거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은 많지 않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즈 게럿 얘기를 해야죠. 벵갈스와의 경기에서 또 색을 기록을 하면서 23개의 색으로 기존에 이제 22개 반의 색을 기록을 하고 있던 마이클 스트라인 그리고 이제 TJ 왓의 기록을 뛰어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라인을 넘었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 이게 조금 또 다르긴 한건 이게 마이클 스트라인과 TJ 왓은 어떻게 보면 강팀에서 뛰었던 거잖아요. 스트라인이 뛰던 시절에 자이언츠는 또 강한 팀이었고. 근데 브라운스는 이제 정말 그 슬픔을 제조하는 공장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팀인데 그런 팀에서 마일스 게럿이 이런 성적을 냈다라는 거,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든 수비든 이렇게 한 스타 플레이어에게 많은 것이 집중돼 있는 팀은 그만큼 많은 견제를 받고 좀 피곤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것이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제 역대 기록을 세웠다는 것 자체에 높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색을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동료들이 축하해 주는 걸 심판이 기다려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30초 좀 넘게 경기를 멈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잭 테일러 감독이랑 벵갈 선수들이 불만을 경기 끝나고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지구 라이벌이니까 좀 꼴 보기 싫다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차피 우리 플레이오프도 떨어졌고 이거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사전에 뭐 공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잭 테일러 감독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브라운스 구단이라던가 사무국에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 벵갈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글쎄요 뭐 자신들의 이제 플레이오프가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전체적인 리그 발전 혹은 동업자 정진의 차원에서 좀 같이 축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게 또 그 라이벌 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 우승을 확정 짓고 나면 가드 오브 하나 이런 거 하잖아요. 음, 라이벌 팀이 가드 오브 하나면 진짜 뚜껑 열리거든요. 진짜로. 제가 그 몇 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보면서 뚜껑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게 또 지구 라이벌 팀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쨌든 이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즌을 마치고 경질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앤드류 베리 단장이 유임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케빈 스테판스키의 어떤 운영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진 않았겠지만 팀이 이런 성적이 나는 데는 팀의 구성을 이따위로 해놓은 앤드류 베리 단장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의사결정이 나왔다는 걸 보면 결국에 이제 브라운스가 왜 성적이 나지 않느냐? 이건 이제
보드진의 문제다. 이건 구단주와 보드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콜츠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이제 셰인 스타킨 감독, 그다음에 크리스 발라드 단장을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후반기에 좀 드라마틱한 추락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콜츠였는데 이 새로운 구단주가 된 칼리 얼세이 고든이 이 두 사람을 유임시킨 것에 대해서 다음 시즌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과 단장을 데려오면 또 그들이 팀을 파악하고 이제 새롭게 전력을 구성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좀 마지막 코인이 이 감독과 단장에게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후 통첩이죠. 내년 시즌에 성적 안 나면 너네 경질이야.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형 켈시랑 하는 팟캐스트에서 트래비스 켈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몸이 회복이 되면 더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50-50 정도로 보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뉴스는 이제 라시라이스가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폭력을 당했고 특히 임신 기간 중에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해요. 뭐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얘기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필드 이슈는 이제 늘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들인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 범죄 사실이 있다면 또 그에 맞는 이제 징계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레이더스는 이제 피트 캐롤 감독을 경질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1년 차를 보낸 감독이 이제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내보내는 경우는 좀 드문데 레이더스는 좀 빠른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앤던이 됐죠. 그래도 영감님이 1년 동안 이제 드래프트 1번 픽은 챙겨주고 가셨다. 뭐 아마도 이제 그 지금 쿼터백 이슈가 있잖아요. 지노 스미스가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쿼터백을 지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탐 브레이디가 그 마이너리티 오너잖아요. 구단 운영에 조금 더 관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드래프트에도 선수 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뭐 선수 보는 눈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기는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클리프 킹스베리, 그다음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조 위트 주니어와 이제 모두 결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팀의 감독으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던데 이 조 위트 주니어는 아마 시즌 중에 이 디펜시브 콜링 권한을 뺏긴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별이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돼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제 킹스베리는 좀 의외긴 하죠. 워낙에 이제 좋은 오펜스를 만들어냈었던 인물이고, 뭐, 감독으로서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의외긴 했었는데,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애덤 피터스 단장과 이제 그 공격적인 부분에서 철학이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의 육성 방향에서 좀 이견이 컸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제 결별을 하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본 밀러가 통산 138.5개째 색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디마커스 웨어와 함께 색 역대 부분 9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남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워싱턴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원하는 팀이 있다면 계속해서 현역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2026년에도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맷 이버플러스를 경질을 했습니다. 뭐 역시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올해 수비 지표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리 존스 영감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목표가 NFL 역사상 슈퍼볼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구단주로 은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시즌, FA 시장,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슈퍼볼을 떠나서 그그컨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이게 슈퍼볼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구단주로 은퇴를 하고 싶으면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을 맡기고 본인 이제 뒤로 물러나서 열심히 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본인의 꿈을 더 빨리 이루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이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의 우승 기록을 이제 넘어야 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림도 없죠.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시인 단장을 유임을 시켰습니다. 새로운 감독 선임을 이제 조시인 단장이 이끌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좋은 선수들을 드래프트에서 조시인 단장이 많이 발굴을 했었잖아요. 올해 뭐 스케터부, 뭐 잭슨 다트, 그 전에 이제 말링 네이버스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칼바람을 좀 피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자이언츠가 이 긴 기간 동안 성적이 안 난 건 전 셰인의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셰인의 유임 자체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좋은 선수들을 뽑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걸 하라고 앉혀놓은 자리고 성과가 안 나면 감독과 단장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게 현대 NFL의 어떤 국룰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시인 단장만 남았다라는 건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존 모튼과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댄 캠벨 감독이 시즌 중에 플레이 콜링 권한을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넥스트 벤 존슨을 찾는 프로젝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아직 떠난 건 아닌데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지금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를 헤드 코치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뭐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잔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벅스는 토드 볼스 감독이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임이 됐고, 대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조시 그리자드를 포함해서 뭐 여러 코칭 스태프들을 경질하는 선에서 일단은 변화를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토드 볼스의 코인도 이제 마지막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인 것 같고 펠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펠컨스가 라인 모리스 감독 그리고 이제 테리 퐁트노 단장을 모두 해임을 했습니다. 아서 블랭크 구단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장 위에 프레지던트 오브 풋볼이라는 보직을 신설을 해서 그 모든 결정을 총괄을 할 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장과 감독 위에 풋볼 부문 이제 사장이 있는 뭐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멜 라이언이 유력한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펠컨스의 아주 전설적인 쿼터백이었죠. 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또 이렇게 펠컨스와 계속해서 프런트로 또 연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커즌스와의 계약을 재조정하면서 아마도 이제 FA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커즌스는 뭐 펠컨스에 계속 남고 싶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는 했는데 펠컨스에 남게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의 지금 이제 쿼터백 자리가 아주 안전한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와서 커즌스랑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결정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러 석 선수가 시즌 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타일러 석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빌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플랜들이 나오고 있고. 카디널스는 이제 조나단 게넌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몬티 오센포트 단장이 이제 차기 감독을 좀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되면 이 카일러 머리 선수에 대한
의사결정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팀들에 대한 그런 간단한 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와일드카드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